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발암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사실 모르고 살면요, 10년 안에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시는데요. 왜 암에 걸린 걸까요? 이겁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여쭤봅니다. 혹시 집에 5년 넘게 쓰신 물건들 그냥 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그 집안이 환경호르몬과 독성물질로 가득한 암의 온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손으로 만지고 숨으로 들이마시고 피부로 닿는 바로 그 물건 속에 암을 키우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이 지금 이 순간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만성염증, 치매, 암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는지, 집안 건강점검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요, 앞으로 10년 안에 병원 신세 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키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실 가족이나 친구분께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어디든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집안에 숨어있는 1급 발암물질. 바로 오래된 매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냥 매트인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매트가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실 매트, 침대 옆 요가 매트, 부엌 싱크대 앞 발매트까지요. 이거 대부분 PVC라는 합성 플라스틱입니다. 말랑하게 만들려고 프탈레이트라는 환경호르몬을 넣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물질인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매트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와 공기 중을 떠다닙니다. 그게 숨 쉴 때, 피부에 닿을 때 우리 몸속으로 쏙쏙 들어와요. 미국 환경보건청 등 여러 연구에서 이 프탈레이트가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단순히 호르몬 교란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 증식 신호를 왜곡시키고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암세포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분들은 유방암 위험, 남성분들은 전립선암 위험, 아이들은 성조숙증, 어른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와 면역력 붕괴까지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2세 어르신이셨는데요. 무릎이 아프고 기운이 없다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염증 수치가 하늘을 찌르고 호르몬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생활습관을 여쭤보니 거실에 15년 넘게 PVC 매트를 깔고 사셨던 거예요. 매트 교체하시고 환기 철저히 하신 지 딱 6개월. 염증 수치가 반으로 줄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눈물로 하신 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매트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제 몸을 망치고 있었네요.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 안 매트 확인해보세요. 언제 산 건지, 겉이 갈라지진 않았는지, 끈적거림이나 냄새가 나진 않는지요. 5년 이상 쓴 PVC 매트는 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 방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새로 사실 땐 꼭 확인하세요. 첫째, 프탈레이트 프리 제품인지 확인하기. 둘째, 겉감이 천이나 TPU 소재인지 확인하기. 셋째, 새로 깔았으면 2, 3일은 반드시 창문 활짝 열고 환기하기. 이미 쓰고 계시다면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물수건으로 닦고 햇볕에 말리세요. 청소 후엔 최소 30분 이상 환기하세요. 아이나 손주 있는 집이라면 매트 위에서 음식 먹지 않게 하세요. 환경보건학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환기와 청소만으로도 프탈레이트 농도가 40% 이상 낮게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생활습관만 바꿔도 독성을 확 줄일 수 있다는 증거예요. 한 가지 더요. 프탈레이트는 혼자서도 위험하지만 집안 먼지 속 중금속이나 포름알데히드랑 만나면 독성이 두세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래서 매트 교체만으론 부족해요. 집 전체 환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 매트 밑에서 발암물질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은 간단해요. 버리고 교체하고 환기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바닥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진짜 독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옷장 속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바로 드라이클리닝 비닐이에요. 혹시 세탁소 다녀온 옷, 비닐 씌운 채로 옷장에 그대로 걸어두신 적 있으세요? 아마 99%가 그러고 계실 겁니다. 귀찮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걸지 뭐.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중 하나일 수 있어요. 드라이클리닝 할 때 쓰는 세제 성분, 퍼클로로에틸렌, 줄여서 퍼크라고 하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물질을 이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죠.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 이렇게 평가됐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요? 세탁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퍼크가 옷감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뽀송한데 섬유 깊숙이 스며든 퍼크가 서서히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매일같이 들이마시게 되는 거요. 폐로 들어오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으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만성 기침이 멈추질 않고 간 수치가 치솟고 피로가 극심해졌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환경 독성 물질 노출로 인한 간 기능 저하가 의심됐습니다. 원인을 추적했더니요. 세탁소 옷을 항상 비닐째로 침실 옷장에 걸어두셨던 겁니다. 밤새 퍼크를 들이마시며 주무신 거죠. 그런데 퍼크는 폐나 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장기적으로는 간암, 신장암, 폐암 위험과의 연관성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CDC 등 여러 연구에서도 퍼클로로에틸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간 손상, 신장 손상, 신경계 이상, 암 발생 위험이 모두 증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세탁소에서 옷을 받아오면 비닐을 바로 벗기세요. 1초도 지체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통풍 잘 되는 곳에 2, 3일 그대로 걸어두세요. 이 기간 동안 퍼크의 대부분이 날아갑니다. 날씨가 좋으면 베란다나 마당에서 하루 정도 햇볕을 쬐어도 좋습니다. 셋째, 정말 중요합니다. 침실 옆에 옷장을 두지 않는 걸 권장드려요. 하루 7, 8시간 머무는 공간에서 퍼크를 계속 흡입하면 영향이 몇 배로 커질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거실이나 복도처럼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옮기시고요. 침실 창문은 하루 30분 이상 꼭 열어두세요. 넷째, 보관 습관을 바꾸면 효과가 큽니다. 비닐 대신 통기성 좋은 천 커버를 사용하세요. 3개월에 한 번은 옷장 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세요. 이 기본만 지켜도 체감이 확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세탁 후 며칠 지나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퍼크는 최대 30일 이상 섬유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선 더 오래 머물고요. 특히 비닐을 씌운 채로 옷장을 닫아두면요. 그 안은 독성가스가 축적되는 작은 상자가 됩니다. 환경보건 연구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드라이클리닝 옷을 비닐째로 보관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비교했더니 실내 공기 중 퍼크 농도가 최대 8배 차이가 났습니다. 비닐만 벗기고 환기를 철저히 했더니 체내 독성 지표가 2주 만에 6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우리 몸은요. 매일 조금씩 이런 독성을 흡수합니다. 그 조금씩이 쌓이면 만성염증, 간질환, 그리고 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옷장을 여세요. 비닐 전부 벗기고 창문을 활짝 여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몸속 독성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받자마자 비닐 제거하기, 통풍 2, 3일, 침실 옷장 피하기, 천 커버 사용하기, 분기마다 환기하기. 이 5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매일 밤 보이지 않는 독성과 함께 자는 습관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옷장 속의 독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집 안에서 발암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주방입니다. 매일 밥을 하고 요리하는 그 공간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암의 씨앗을 뿌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래된 프라이팬입니다. 10년 전 아이 키울 때 쓰던 프라이팬. 혹시 아직도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코팅 벗겨지고 긁힌 자국 가득한 그 프라이팬. 그거요. 발암물질 노출이 커질 수 있는 조리 도구입니다. 프라이팬 코팅에 들어가는 테프론은 정상일 땐 비교적 안전하지만 코팅이 벗겨지거나 온도가 230도를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 테프론이 분해되면서 과부하 화합물 PFAS와 독성 기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성분은 미국 환경보호청이 영원한 화학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몸속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 오래 축적됩니다. 호르몬 교란, 면역력 저하, 간 손상, 암 발생까지 연구마다 위험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PFAS 노출이 높은 사람은 간암 위험이 1.8배, 갑상선암 위험이 2.1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남성 환자분이 계세요. 간 수치가 계속 떨어지지 않아서 원인을 추적했더니 10년 넘은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으로 매일 요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프라이팬 교체 후 4개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1. 프라이팬은 3년에서 5년마다 교체하세요. 코팅이 벗겨졌다면 바로 바꾸셔야 합니다. 2. 중불 이하로만 조리해서 과도한 열분해를 막으세요. 3.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주철, 세라믹 팬을 쓰면 훨씬 안전합니다. 다음은 종이 호일과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요리할 때 깔면 편하시죠? 하지만 오래된 제품이나 저품질 호일을 고온에서 사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종이 호일의 실리콘 코팅이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고요. 알루미늄 호일에서는 미량의 알루미늄이 녹아 음식에 스며듭니다. 알루미늄은 신경계에 영향을 줘서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 운동 능력 저하와 연관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실천 팁 알려드릴까요? 종이 호일은 직화나 220도 이상 조리는 피하세요. 한번 쓰면 반드시 버리세요. 알루미늄 호일은 고온 조리 자제하시고 가능하면 스테인리스 트레이나 내열 용기를 쓰세요. 이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조리 연기입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할 때 나오는 그 연기요. 특히 포름알데히드,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폐암, 비강암, 백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한 연구에 따르면 환기 없이 기름 요리를 하루 한 번 이상 하는 가정은 실내 발암물질 농도가 WHO 권장 기준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조리할 때 환기하지 않으면 그 연기를 고스란히 들이마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생활습관을 바꿔보세요. 요리 시작 전 환풍기를 미리 켜세요. 창문 열고 최소 30분 이상 환기하세요. 기름은 한 번만 사용하고 재사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튀김은 220도 이하에서 굽거나 찌는 조리법으로 연기 발생을 줄여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방 청소예요. 기름, 연기, 유해 입자가 벽이나 후드, 천장, 필터에 달라붙어서 계속 공기 중으로 재방출됩니다. 후드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세척하세요. 조리대 주변은 물청소로 잔류 독성을 제거하세요. 자, 정리해드릴까요? 오래된 프라이팬, 종이 호일과 알루미늄 호일, 그리고 조리 연기. 이 세 가지가 주방 속 3대 암 유발 요인입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됩니다. 교체하고 환기하고 청소하세요. 그 세 가지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보이는 위험을 정리했다면 이제 보이지 않는 마지막 적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공기 속 독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 안에서 맡고 있는 그 향기요? 과연 안전할까요? 집안 냄새 없애려고 켠 향초, 기분 전환용 방향제, 습관처럼 뿌리는 탈취제. 이게 지금 여러분 몸속에서 암세포를 키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초와 방향제에는 리모넨과 프탈레이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리모넨은 천연 성분이라 괜찮다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리모넨이 공기 중에 오존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포름알데히드로 변할 수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죠? 포름알데히드는 호흡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프탈레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매트에서 봤던 바로 그 환경호르몬. 향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 들어가는데요. 공기 중에 퍼지면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호르몬처럼 작용합니다. 여성의 유방암, 남성의 전립선암, 치매 위험과의 연관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6세 여성 환자분은 집안 공기가 답답하다며 향초와 방향제를 매일 켜셨던 분이에요. 수년간 이유 모를 만성기침과 피로감에 시달리다 결국 폐질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생활습관을 바꾸고 향초 사용을 줄이신 지 6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됐고 혈중 염증 지표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점검해보세요. 1. 향초를 매일 피우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1시간 이하로 줄이세요. 2. 사용 후엔 반드시 30분 이상 환기해서 독성 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세요. 3. 방향제나 탈취제는 천연 에센셜 오일 기반 제품으로 바꾸세요. 4. 공기청정기 필터는 2-3개월마다 점검하고 교체하세요. 그래야 독성 입자가 다시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폐된 공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환기하지 않으면
독성 농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창문을 열고 하루 2번, 최소 20분씩만 환기해도 실내 공기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보건 연구에 따르면 하루 2번 환기를 실천한 가정은 실내 발암물질 농도가 평균 58%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향을 쫓기보다 맑은 공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방에서 인공향 대신 신선한 공기를 선택하세요. 이제 여러분은 집안의 모든 발암물질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걸 바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PVC 매트, 드라이클리닝 비닐, 프라이팬, 조리연기, 향초와 방향제. 전부 너무 흔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던 그 물건들이 지금 이 순간 암과 치매 그리고 만성염증의 불씨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문제예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집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 단 3가지입니다. 첫째, 오래된 건 과감히 버리세요. 둘째, 사용할 땐 현명하게 관리하세요. 셋째, 생활 속에서 꾸준히 환기하고 청소하세요. 이 3가지가요?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암 위험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의학이 됩니다. 10년 뒤 내 몸이 달라지는 건요? 오늘 여러분이 버린 물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눈앞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생활 속 물건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집 안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건 버려야겠다 싶은 거? 그냥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 몸속 세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고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분께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여러분 몸을 바꾸는 약속이 될 거예요. 댓글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읽어보겠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이 암의 온상이 아니라 건강의 요새가 되길 바랍니다. 톡톡 건강 라이프와 함께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